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고민상담소를 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먹방은 짜파게티 먹방입니다. 근데 두 개나 끓이는가, 왜 두 개나 끓이려고 두 개를 꺼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기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게 2024년 7월 29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이 지난 6개월이 지난 짜파게티입니다. 무려 6개월이 지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끓여보고, 근데 이게 하나만 이때 이렇게 먹을 때 하나를 끓이면 분명히 다음에는 안 먹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오늘은 두 개를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먹고서 탈이 나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냄새는 괜찮습니다. 냄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뭐 동결 건조 된 거니까 뭐 괜찮겠죠. 뭐 약간 기안84 느낌으로 그 정도의 기안84님은 원래 인자강이셔가지고 뭘 해도 다 이겨내시는 그런 느낌이신데, 저는 인자강이 아니라 인자약인 것 같아서 인간이 근데 그래도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좀 약간 변주를 줘보고자 슈레드 피자 치즈를 사왔고요. 그 다음에 종갓집에서 나온 볶음김치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원래는 이제 파김치가 원래는 짜파게티의 그 기본 그건데, 근데 파김치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좀 파김치를 라면 먹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파김치를 쿠팡으로 주문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오늘 먹방을 했는데, 오늘 주문해서 다음 먹방 때는 어떻게든 파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을 먹더라도 파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아직까지는 좀 양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책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곤 합니다. 그리고 루미큐브 오신 분한테 좀 시간이 늦지 않으면 라면을 끓여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게 되면 라면을 못 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가 좋은 점은 물의 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약간 쫄아서 쫄면 같은 느낌으로, 쫄면이 아니지, 약간 물을 좀 적게 하시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오히려 이럴 때 물을 언제 한번 넉넉히 해보겠습니까? 라면은 보통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을 적게 넣으면 물이라도 넣어서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넣은 상태로 끓인 라면은 어떻게 손 쓸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물을 왕창 넣어서 끓일 수 있는 라면이 이 짜파게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슷한 류의 라면들도 비슷하겠죠. 예를 들면 그 매운 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볶음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물을 많이 넣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은 짜파게티입니다.
생각해보면 또 짜파게티의 이 그 뭐랄까 프레이크 이 소스가 좀 연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또 딱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겠지만 오늘의 고민 상담소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물 끓이는 동안에 제가 고민 상담소를 하면서 이상하게 또 고민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더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고민 상담소 이거 넣으려면 어디에 넣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한번 아수라 발발타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네, 오늘의 고민은 되게 촘촘하게 써주셨어요. 30대 들어섰는데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는 관심 없었던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도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거리가 있고 미래 비전이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고민은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네요. 현실이라는 게. 현실. 이 현실. 현실. 그쵸. 30대 들어서 어떤 새로운 꿈. 근데 이 꿈이 뭐냐? 얼마나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공부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세 번째,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미래 비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네 가지인 거죠. 현실에 대한 현실이라는 게 고민이 되는 거. 현실이라는 게 30대 새로운 꿈을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우선 축하드립니다. 30대라도 꿈이 생긴 게 어딥니까? 영원히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없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굳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나 이 학과에 갔으니까 이 학과를 살려서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 채로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게 찾을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도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오히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꿈 때문에 사실 고통이 생기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꿈과 현실과의 괴리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새로운 꿈, 뭐 어떤 종류의 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꿈에 예를 들면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학교를 가거나 학교 외적인 것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학교 외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거는 통합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나눌 수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 약간 예술적인 일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까지의 예술을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그동안 해왔던 일이 저는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이 많지 않다.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꿈에서 가장
그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미래 비전이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물을 끓여서 넣겠습니다. 제가 먹다가 뭔가 냄새가 이상하거나 뭐 그러면은 뭔가 그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라면들은 이 가루가 생기는 게 조금 살짝 아쉽긴 해요. 왜냐면 가루가 안 생기면 참 좋을 텐데 가루가 안 생기는 라면은 없겠죠. 가루가 안 생기는 라면을 만들 이유도 없을 테고. 얼마나 끓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왜냐면 타임을 재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어떤 사람은 꼬들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푹 익은 거를 좋아하는데 저는 뭔가 살짝 꼬들면을 좋아하거든요. 꼬들파와 또 푹 익은 파 당연히 반반 나뉘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꼬들파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온전히 꼬들파만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새로운 꿈. 새로운 꿈. 우선 새로운 꿈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꿈 저는 글을 쓰는 것 저는 이제 책방이 꿈이 아니었고 작가가 꿈이었고 작가라고 하기엔 그렇고 좋은 시를 쓰는 시인이었으면 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도 꿈입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아파서 시를 제 마음껏 못 쓰는 게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근데 우선은 내가 글을 쓰겠다 혹은 내 꿈을 찾아서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논리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이 많죠.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은 재미없는 일들이 또 대부분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는 일을 하니까 그만큼 돈 자체가 많이 벌리는 걸 재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꿈을 찾으시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이 새로운 꿈을 향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이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만약에 예술가라고 합시다. 나는 되게 유명한 예술가가 되겠어라고 어떤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예술만 한다? 이거는 거의 양아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예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술이 나온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어도 어떤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는 책임진 상태로 그 다음에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좀 물을 한번 버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물을 버리고 왔는데 아직까지 냄새가 이상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냥 모르죠. 뭐 배가 아프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이 운명인 것이고. 저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금 짜파게티를 먹고 배가 아프지 않는 꿈이죠. 하지만 이런 꿈은 이 말씀하신 꿈과 다른 꿈이죠. 꿈은 어떤 자기 사회적인 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없으면 그 꿈을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것에서 나오는 꿈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거를 뛰어넘는 꿈이 좀 더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왜냐면 좀 더 인간 근원적이고 본연의 꿈에 가까우니까. 사회적인 꿈은 사회가 만든 꿈을 내가 그냥 쫓을 뿐, 그 이미지를 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약간의 회의감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냄새는 좋습니다. 냄새는 좋고요. 제가 좀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를 좀 뿌린 다음에 살짝 돌리면 맛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내피셜? 어디서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짜파게티가 약간은 짜잖아요. 그 짠 거를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무엇. 근데 당연히 이제 계란이 있으면 좋은데 계란은 원팬이 안 돼요. 팬을 하나 더 써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를 덜고 한번 그냥 해볼까? 우선 덜어놓고 조금씩. 양이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두 개는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계란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한번 살짝 닦고 나서 계란을 여기에다가 하는 거죠.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본격 먹방을 하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계란 후라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파게티 좀 먹어보면 짜파게티는 맛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죠? 이게 뭐야? 이거를 다 먹으면 아마 제 위가 짜파게티로 꽉 차겠죠? 여러분 계란 후라이 잘 하시나요? 아우, 아슬아슬하거든요. 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익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반숙이 좋으세요? 완숙이 좋으세요? 저는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니고 완숙 바로 그 직전이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왜 계란을 할 때 제가 처음에 기름을 두를까 말까 하다가 책방에서 기름 했다가 완전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잡열로 쿡해서 지금도 이렇게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 큰일 났네. 우선은요, 30대에 새로운 꿈을 갖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요.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그 꿈을 만드는데 좀 더 실행력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동안 했었던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빨리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0대 때는 해볼까라는 부분에서 실행력이 좀 더 약하다고 하면 30대 때는 해볼까 했을 때 그냥 해보지 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할 수 있을 법한 나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나 김치 까먹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조촐한 저의 저녁 식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는 거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편의점 김치 하나랑 계란 후라이 2개, 짜파게티 2개. 하지만 다 못 먹을 이제 6개월 지난 왠지 뭐 계속 말하니까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는 오히려 더 환영하는 편인 것 같아요, 30대 때. 그리고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면 이 새로운 꿈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10년 정도, 그러니까 1, 2년 해보고 말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면 그냥 저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냥 할 때 10년은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1, 2년 하다가 마는 거는 물론 배우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거, 그 일 자체를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베이커리 카페를 했다. 근데 베이커리 카페 1, 2년 정도 해보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영원히 그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재능이 있었다면, 혹은 그게 아직 운이 따르지 않았었다면 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운이 트일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정도면 약간 뭔가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고, 10만 시간인가? 100만 시간인가?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가 자기 오빠랑 뭐 집에서 써놓은 게 100만 시간인가? 100만 계속 에너자이저 때문에 계속 100만 시간이라고 생각하네. 만 시간의 법칙? 그것도 한번 김치 맛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새로운 꿈이 사실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죠. 나 진짜 그동안 해왔었던 일 진짜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재미없는데, 이걸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있는 것도 진짜 너무나도 암울한데, 내가 그 새로운 꿈을 꿈만 꾸기만 해도 되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내 삶이 나아질 것만 같고,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이 좀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인간이니까. 근데 나는 왜 그 일을 정말 좋아하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의 결과물을 이뤄냈을 때의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새로운 꿈이 약간 종착지에 가까운 꿈이라면 과정을 즐기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작가라고 해봅시다. 작가인데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나는 그냥 성공한 작가만 되고 싶어요. 그냥 유명한 작가 혹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싶고, 어떤 그냥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그냥 다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돈도 쉽게 벌고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요. 그거는 과정이 즐기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성공을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5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미래 비전이 많지 않다. 맞나? 많지 않다라고 하셨나? 미래 비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했을 때 비전이 다양한 게 아니라 좁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미래 비전이 많지 않다는 것 치고 항상 주기가 10년, 20년 주기로 그게 되게 곽강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나라에서 물리학이 엄청나게 각광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시그러들었고 한 20년만 전만 해도 물리학과를 가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리학과 가는 학생이 많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일어나면서 물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가고, 외국에서는 물리학을 통해서 그 다른 공부를 했을 때 그것으로 발현되는 수많은 체계에 어떤 학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한테는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은 미래 비전이 많지 않은 건 아직 선생님께서 거기에 아직 확실하게 뛰어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뤄놓은 미래 비전만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꿈으로 남들이 하지 않았던 미래 비전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협소하거든요. 미래 비전이 많지 않다는 건 그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 비전이 나중에는 많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비전이 많지 않은 건, 좁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의사도 의예과를 들어갔을 때 미래 비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를 하는 거잖아요, 의예과 자체가. 근데 의예과 자체가 의사도 있지만 연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테지카 오사무라는 만화가도 있습니다. 의사를 했다가 지금은 그 최근에 무슨 만화 또 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중증외상센터인가 그 드라마 작곡본도 하시고, 그래서 미래 비전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내가 만드는 거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를 하셨다가 진짜 의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만화 그리고 혹은 다른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많지 않은 그 미래 비전을 뚫은 거잖아요. 다른 걸로 말 그대로 변환시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기의 입지를 좀 더 동떨어져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셨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현실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는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계속 부업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 꿈을 꿀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 40시간, 주 30시간을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새로운 꿈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내 의지와 내 에너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땐 저는 그 꿈을 충분히 오래 갈 수 있고 그 꿈을 결국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의 열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체력적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40시간 일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뭔가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수능을 다시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수능을 다시 본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 열의를.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지치지 않고 난 그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생님께서 진짜로 그 꿈이 진짜 꼭 하고 말겠다라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낭만일 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나는 그런 걸 꿈꿨어. 나 사실 예전에 가수를 꿈꿨었어. 나 사실 예전에 작가를 꿈꿨었어. 이렇게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 사실 예전에 의사를 꿈꿨지. 이렇게. 근데 꿈꿨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꿈꿨는데 지금은 할 거라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30대잖아요. 30대라고 뭐 늦은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빠른 것도 아니고 뭐 40대든 50대든 다 똑같습니다. 60대에도 의사가 돼가지고 뭔가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었고, 그런 거 있어서는 전혀 나이에 관해서 늦었다 빠르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 열의가 진심인지, 나에게 진심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은 오히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꿈을 가지시는 순간 그 누구보다 이 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아, 이거 하다가 말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되게 좀 그냥 뭐랄까, 그냥 아니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꿈이 진실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나는 그 꿈을 무조건 할 거야. 난 그 꿈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얼토당토 않은 꿈을 꾸더라도 저는 그 사람의 열의를 보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나머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해왔던 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현실이라는 게 녹록지 않고 그리고 미래 비전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공부를 새로 시작할 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노동도 하면서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일정 부분 그만둘 때 딱 제대로 그만두고 내 온갖 거를 다 쏟아붓겠다라는 열의만 있으시면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대충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대충 하실 거면 그냥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는 대충은 없어요. 이제 30대는 물론 사랑은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만나봐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대충은 없습니다. 이제 대충은 없어요. 되는 대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대충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안 좋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스스로 엄청난 반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대충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해주신 분도 새로운 꿈을 꾸셨으니까 그 새로운 꿈이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무조건 찬성이고 무조건 응원합니다. 대신에 이제 대충은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까지 그 전날에 대충 하셨던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근데 꿈에 대해서는 결코 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한 진심이고 제가 책방하는 것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심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나 진심을 곡해하거나 혹은 그 진심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요.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저는 그 결정하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글 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난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주위에 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했었던 사람들은 물론 가족은 무조건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족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꿈에 대한 주위 사람들, 내가 세상 사람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족은 무조건 설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하찮게 여기거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체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차단을 하시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것만 봤을 때 다들 응원해 주실 분들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왜냐면 조금 질리네요. 이거는 좀 버리고 제가 햇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먹방이 2개네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 이제 다음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꿈이 있는 분 화이팅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좀 연애 상담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거리 때문인 것도 있고 거리가 아니라면 뭐 시간 때문이겠죠. 시간과 거리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지 애정도가 떨어졌지만 다시 만나면 좋아질 걸 아는데 지금 당장은 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좋을까?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좀 헤어지고 싶다? 헤어지십시오. 진짜 제발 좀 헤어지세요. 다시 만나면 좋아질 걸 압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애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애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게 대부분이니까. 그게 대부분의 상황이고 그게 대부분의 애정의 작동 방법이니까, 작동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져 있는데 그리움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지만 혹은 자주 만나진 않지만 자주 만나지 않는 그 날이 크면 클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안 만나도 되겠는데 이건 헤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그리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움이 점점 커지고 그 사람이 걱정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고면서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변하진 않고 어떤 그리움이 쌓이는 관계 이 관계면 진짜 헤어지지 마십시오. 절대. 근데 지금은 좀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헤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남자친구는 지금 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반대로 내 상황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헤어지고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다. 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다. 라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이거나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럴 바에는 시간과 거리를 채울 수 없다면, 자주 만날 수 없다면 그냥 저는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움이라도 해서 저는 그리움이 되게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움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리움을 느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곱씹는 사람이라서 특이한 사람이긴 하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움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리움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헤어지십시오. 헤어지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헤어지시고 루미큐브 대전에 오세요.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가 조금 그거 해서 사랑과 우정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아우 나도 모르겠어. 이걸 사랑과 우정의 차이. 사랑과
어, 차이라고 하면은 두 개 다 뭔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극한 사랑은 우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극한 우정은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 첫 번째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랑과 우정을 오래 가기 위한 방법은, 거리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법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거리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랑과 우정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정의 차이가 또 첫 번째 발현점은 좀 달라요. 뭐냐면 보통 우정은 목적성 없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랑 친해질지 모르고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죠. 딱히 뭔가 공통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인간적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인간적인 끌림 그거 자체겠죠. 근데 사랑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느끼게끔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유무로서 우정은 포인트가 없고 사랑은 포인트가 있다 라는 쪽이 더 큽니다. 내가 언제부터 널 사랑하게 됐지? 라고 하는 거는요, 우정 같은 느낌으로다가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런 방식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가 우리의 우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는 경우도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우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유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사랑과 우정의 차이 또 무엇이 있는가? 사랑과 우정은 너무 닮아 있죠. 뭐 위치성도 있겠죠. 위치성을 본다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걸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으면 좋겠냐 라는 거에 옆에 위치해서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 앞을 걸어서 나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 앞에서 나와 항상 마주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 위치성의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충족시킨다면 무엇은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사랑한테 느끼는 경우는 사랑이 내 뒤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가 있어요. 내 사랑은 뒤에 있는 사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겠죠. 왜냐면 내가 뒤에 있는 게 더 낫고, 근데 우정은 내 뒤에 있어도 나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있어도 괜찮고 앞에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 친구가 내 앞에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옆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뒤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있으면 제가 끌어주면 되고 뒤에서 내가 힘들면 뒤에서 저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받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정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는 우정 같은 사랑을 하고 사랑 같은 우정을 하고 있으셔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코 사랑과 우정은 다르죠. 사랑과 우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이 더 앞서냐 사랑이 더 앞서냐 했을 때 사랑이 더 큰 대전제고 사랑이 훨씬 더 세고요. 사랑이 훨씬 더 맹목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정은 맹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세지도 않고 우정은 그냥
지근거리에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뭔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 우정은 나를 이상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있겠네요. 사랑과 우정의 차이를 지금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것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3월 질문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네요.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네, 오늘은 이거 내가 먹어야지. 잠깐만. 역시 밥이 최고야. 역시. 제가 라면도 좋아하긴 하는데 라면은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진짜 햇반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먹으면서 좀 심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나이 많은 동료가 저를 무시합니다. 싸우기가 싫어서 계속 착한 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연기를 그만두고 싶어. 이거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용서도요.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용서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잘 못하는 거는 용서를 잘 안 해봐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를 그냥 하십시오. 용서를 계속 하시면 돼요. 너도 용서한다. 너도 용서해. 다 용서한다. 용서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잘 못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잘 베푸는 사람은 잘 베풉니다. 베푸는 거는 약간의 중독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남을 채움으로써 나를 채우니까요. 남한테 물 한 잔도 줘보지 못한 사람은 그 느낌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남한테 물 한 잔을 준 사람은 물도 주고요. 다른 것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습관화하는 거죠. 용서를 습관화하십시오. 용서는 나를 채우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남을 용서하는 건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해 라는 거는 나만 괴로워요. 나만 괴롭습니다. 이 이치를 이 화나는 거, 나의 감정이 앞서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어쩔 수 없죠. 뭐 깨닫지 못하는데 뭐 어떠겠습니까? 남자친구도 용서하고 여자친구도 용서하고 여자친구가 뭐 했다? 용서한다. 뭐 만약에 어떤 큰 실수를 했다. 내가 너가 한 행동이 나한테 너무 실망감을 줘서 진짜 용서를 못 하겠지만 내가 용서를 할게. 호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에 진짜 내가 이거는 용서 못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끊는 겁니다. 괜찮아. 너가 예를 들면 이거죠. 저한테 만약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너 바람 핀 거 용서할게. 근데 나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용서는 다 하고 너가 죄책감은 더 이상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는 충분히 이해하고 너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관계는 끊는 거죠. 근데 이 사연에서 봤을 때
나이가 많은 동료가 저를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싸우기 싫어서 착한 척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착한 척을 하고 있다는 거는 꾸준하게 용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연기를 그만두고 싶어요는 이제 임계치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폭발하기 전에 약간 날씨도 굳으면 먹구름이 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 먹구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먹구름, 연기의 먹구름.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고 있다. 그 뉘앙스를 은은하게 풍기셔야 됩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한두 번 풍기세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짜 회사에서 화를 내고 회사에서 갈등 요소를 만드는 건 진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꼭 이거를 감정 분출을 한다는 거는 일정 부분 나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 분출을 하시는 거는 회사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시거나 혹은 인사팀을 끼고 하시거나 혹은 다양한 요소들로 아주 차분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한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막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생뚱맞게 화를 버럭 낸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화를 낼 땐 전략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합당하지 않고 명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오늘 4개 했네요, 4개. 와, 오늘 많이 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대충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질문들이 짧으셔가지고.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거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제 먹방을 계속 찍을 텐데 그냥 오늘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불러서요. 마무리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